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장에서는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배가 좀 아프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돈을 벌었다던 그 사람들이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돼. 내가 도시락을 싸서 말릴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큰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아팠던 배가 씻은 듯 낫게 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금융위기도 겪고 오랜 기간 제가 고객님들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폭락장에서 손실을 덜 보고 아니면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투자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2009년과 같은 이런 저점에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2001년 IT 버블 때도 그랬고 1991년 저축 대부조업 사태 이런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것은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는 진리고 이미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소리겠죠. 그런데 이 뻔한 것을 우리는 왜 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경제 흐름을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경기는 누구도 못 맞춰. 그걸 다 맞추면 전문가며 경제학자들 전부 떼부자 됐겠네? 그렇게 일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꼭 해야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경제 흐름에 대해서 경제지표를 근거로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를 전혀 모르셔도 그림으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가오는 위기를 피하고 자산을 형성시키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글을 써서 고객님들께 이 경제지표를 설명드려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시작한 건 아니고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용기를 내는데 이제 상당히 오랜 몇 년이 걸렸습니다. 저 처음 영상을 찍어서 제가 저를 봤는데요. 그때 처음에 제가 모니터를 이렇게 부셔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딴 식으로 생겼나 싶고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영상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면 어떡하지? 혹시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것 아닐까? 이런 고민만 하다가 실행하는데 몇 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거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재미입니다. 유익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재미 요소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제가 느껴지는 거죠. 오죽하면 저도 가끔 잠이 안 올 때 제 영상을 들으면서 이렇게 잠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채권에 대한 이 설명 영상은 거의 최고의 수면제인데요.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계시면 제 영상 중에 채권 관련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면 숙면을 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최대한 경제지표를 모니터링하는 중에 재미있었던 예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주무시지 않게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지표는 미국 내구재 신규 주문 지표입니다. 4월 25일 미국 내구재 신규 주문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어려운 설명부터 하면 재미없으니까 바로 그림부터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더라도 일단 내구재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내구재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전에 바로 구입해야 하는 기계장치, 설비, 자동차, 운반도구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 내구재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보시면 2001년 IT 버블 붕괴로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당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2016년 중국발 둔화 위기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던 구간 모두 미국의 산업 내구재 주문이 감소했던 이런 시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회색의 음영 부분은 크게 경기가 둔화됐던 이런 구간인데요. 보시면 내구재 주문이 뚝 떨어지죠. 우리는 이 그림처럼 내구재 신규 주문 지표를 통해서 주식의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고요. 반대로 저점 매수의 타이밍까지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내구재 주문이 주식시장에 선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증이 드시지 않으세요? 안 생겼더라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기업이 투자를 할 때 향후 수요 전망을 면밀히 조사해서 이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기업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통하여 자본을 조달해서 이 기계 설비 아니면 공장을 짓고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자를 지불하고 만기에 원금을 갚아야 되는 이 돈이죠. 자, 그런데 만약 기업이 수요 파악을 잘못해서 공장을 건설되고 완공되는 시점에 갑자기 판매율이 뚝 떨어진다면 이 새로 지은 공장이 멈추겠죠. 새로 산 기계 장치 멈추고
새로 고용한 인원들이 그냥 놀고 있고요. 뭐 전기세부터 뭐 세금 뭐 어쩌고 저쩌고 고정비가 크게 증가하는데 제품은 안 팔리고, 그러면 결국 기업은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부도를 맞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들은 생산 증가를 위해서 설비 투자를 늘릴 때 뭐 거의 목숨을 걸고 이 미래의 수요를 전망하고 투자를 합니다. 이것이 실패했던 기업들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시장에서 계속 퇴출이 되어 왔고요. 이 남아있는 기업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거대해져 온 것입니다. 기업에서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자기 업종을 가장 잘 알고 그에 맞게 설비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그들이 보기에 지금보다 더 좋아지진 않겠다, 이렇게 판단되면 설비 투자를 줄이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과잉권에 진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경기 둔화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자, 이제 미국의 산업 내구재 주문 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으니까 이제 실전 투자에 적용하는 거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림은 미국 산업 내구재 주문 지수 증가율입니다. 2001년도 IT 버블의 증시 폭락 이전에 보시면 증가율이 미리 선행해서 확실히 하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2008년 금융위기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이전에 2006년도부터 내구재 증가율은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2016년 중국발 부채위기 당시에도 산업용 내구재 주문지수는 거의 0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019년 현재는 어떤가요? 지금도 과거의 위험 구간과 마찬가지로 0에 근접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주식을 매도해야 될 타이밍일까요? 주식을 매도해야 될 시점 판단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폭락을 예견할 수 있는 이 경제 지표들과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론은 지금은 2018년부터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이 크게 작용을 했고, 다른 경제 지표들은 아주 양호합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동일하게 0 수준에 근접했던 지난 2012년처럼 아직은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0 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지표들도 봤을 때 4년 내 폭락할 가능성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지표들을 전부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올렸던 건데요. 그림과 같이 내구재 주문지수가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분명 지금은 좀 조심해서 경제지표를 확인해야 될 이런 시점입니다. 이 당시 영상은 대충 만들고 제목도 그냥 아무렇게나 좀 붙였던 영상인데, 운 좋게 해당 영상이 이 공포를 좀 자극하는 그런 어그로를 끌게 됐죠. 조회수도 많이 늘어났고 구독자분들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저에게 상당히 고마운 영상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95%의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날리는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그림처럼 항상 폭락이 오기 전에 증시가 가장 뜨겁게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1년 IT 버블 이전에 폭락 전에 주식시장이 급등했고요.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이전에도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죠. 당장에 주식시장이 급등하고 전망도 아주 좋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지표가 이렇게 폭락이 가까워온다고 경고를 보내도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자, 이건 당장 저 앞에 거대한 해일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제 주변 사방에 5만원짜리 지폐가 뚝 떨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적당히 줍고 도망가면 살 수 있죠. 그런데 사람 욕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더 죽고 싶어서 시간을 낭비하다가 해일에 휩쓸려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처럼 앞서 살펴본 내구재 지표 같은 것들이 뚝 떨어져서 0으로 수렴을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너무 급등하고 하락이라면 주식을 매도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경제지표와 그 역사를 통해서 냉정을 찾으시고 5만원짜리를 줍다가 해일에 휩쓸려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국 산업 내구재 지표와 동시에 봐야 하는 지표가 바로 항공기를 제외한 미국 비국방 자본재 신규 주문 지수입니다. 자,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항공기 제외 비국방 자본재 신규 주문 지표는 산업 내구재 주문 지수를 산출할 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기업이 얼마만큼의 이 내구재, 자본재를 구매했는지 알 수 있는 이런 지표입니다. 그냥 간단히 항공기 제외 비국방 자본재 신규 주문 지표는 내구재 지표보다 좀 더 세부적인 지표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지표도 역시 경제 위기와 주식시장의 폭락 구간에 지수가 선행해서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확인이 되죠. 앞선 내구재 지수보다 좀 더 민첩하게 반응을 하네요. 그림 보시면 2001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확실히 먼저 줄어드는 모습이 관찰되고 2016년 당시 중국발 부채 둔화 위기 당시에도 보시면 내구재 주문이 거의 0 수준으로 확실히 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지금 2019년 현재는 어떤가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약간씩 반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년 내에 지표가 0으로 꺾여 내려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매달 열심히 이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다른 경제 지표들도 모니터링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오늘은 미국 산업내구재 신규 주문과 항공기 제외의 비국방 자본재 신규 주문 지수를 확인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지만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노력한 이 정보를 공개해드리는 이유를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덕을 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것을 유형이든 아니면 무형이든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갚지 못했다면 이 마음의 빚으로 쌓아두고 언젠간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남이 먼저 부자가 되게 도와줘야 하고,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먼저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금융위기와 같은 폭락의 위기를 피하고 저점에서 주식을 매수하여 큰 돈을 버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도움을 드린 분들이 많아질수록 저희 성공도 더 빨라지겠죠. 반복적으로 제가 이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인데요. 지금 당장 주변 사람들에게 가벼운 것부터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칭찬을 해주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면 여러분도 분명 행복해지고 도움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